저한테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랑 저랑 셋이서만 살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집이 참 환하고 밝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먼저 뛰어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하고 환하게 밝게 웃던 얼굴, 그 얼굴 한번 보면 하루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랑 딸이랑 주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밥 차리는 모습,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어서는 치킨에 생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래, 이제 다 컸으니 결혼을 해야지 뭐 하면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딸 결혼식 때 절대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딸 앞길 막는다고 그런 소리가 있다고 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절대 안 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내 새끼가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잡을 일이 점점 줄어들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울지 말아야지, 울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고 딸도 덩달아 울더라고요. 주책은 저 혼자 다 부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저처럼 울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말고도 딸바보 아빠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딸이 있던 방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괜히 말없이 혼자 눈물을 슬쩍 훔치더라고요.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난 집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삽니다. 걸어서 5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게 웬걸 멀리 지방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할 때 기대를 했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주말마다 오겠지.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오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정말 뜸합니다.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멀리 사는 거랑 다를 게 뭔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마 저만 혼자 이런 느낌 드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자주 볼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마음은 늘 기다리는데 발걸음은 뜸하고 그렇다고 예고도 없이 딸네 집에 불쑥불쑥 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속으로 딸을 원망했습니다. 얘가 외동딸인데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몇 달에 한 번만 오는 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가슴이 자꾸 서운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오는 거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상을 얼마나 푸짐하게 차렸는지 모릅니다. 딸이 좋아하던 갈비찜, 그리고 잡채, 부추전까지 상 위에 한가득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데 그 순간 서운했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네가 오니까 집이 다 환하다, 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을 보면서. 딸은 뭐 그냥 웃고만 말지요. 그런데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 얼굴을 보니 피곤기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앉아있고 얼굴은 화장으로 겨우 가린 듯 했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유었냐고. 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간 뒤에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가 맞벌이에 살림까지 하느라 힘든 것 같다고 말이죠. 하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다가 직접 자기가 해서 먹고 남편 챙겨주고 회사를 가려니까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몸이 지쳐서 자주 못 오는 걸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외동딸인데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때마다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애 마음이 우리랑 멀어진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우린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보고 싶어도 못 오는 애 심정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우리랑 멀어져서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벌이에 살림에 남편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겁니다. 딸 입장에서는 부모님 댁에 자주 오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서운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을까? 문득문득 그 허전함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딸이 오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다가도 딸이 돌아서 나가면 집안이 더 쓸쓸해집니다.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마음 아실 겁니다. 딸 가진 아버지, 아들 가진 어머니, 누구나 비슷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명절 때마다 왜 자식들을 그렇게 기다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지만 몇 달에 한 번 오는 딸 때문에 늘 허전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직접 딸에게서 들은 건 아니지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딸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딸은 맞벌이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살림을 챙겨야 합니다. 저녁밥 차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리고 널고 주말에는 밀린 청소와 장보기. 그러면 하루가 또 다 갑니다. 신혼 초라서 남편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밥도 해줘야 하고 옷도 챙겨야 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 보니 부모님 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발걸음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저도 자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지쳐서 그래요. 회사 일에 살림까지 하다 보니 몸이 늘 천근만근이에요. 주말에라도 가야지 하는데 막상 주말이 되면 그냥 집에서 뻗어버려요. 제가 부모님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늘 보고 싶고 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을 부모에게 다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속상해 할까봐 겉으로는 티도 안 내고 그냥 밝은 얼굴만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딸이 마음이 멀어졌구나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딸은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몸이 지쳐서 자주 못 오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딸을 원망했구나 싶어 좀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늘 기다림이라는 것 같습니다. 딸이 오면 좋고 딸이 오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자식 마음은 또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멀리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게 너무 벅차서 자주 못 가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어긋났지만 속내를 알면 결국은 같은 사랑인 겁니다. 얼마 전에 또 집에 왔는데 지 엄마한테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힘들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애비가 돼서 내 생각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도 이제 한 가정의 아내고 회사원이고 살림꾼입니다. 부모 눈에는 늘 애기 같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인생을 짊어지고 사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으로는 재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고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 이야기였습니다. 외동딸이라서 더 보고 싶고 더 서운했지만 그 애도 자기 인생 사느라 힘든 거지 부모를 멀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늘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합니다. 딸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몇 달에 한 번 와도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면 된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전략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사위하고 같이 저녁 사준다 하고 불러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던 분들 조금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가림 하느라 힘든 겁니다. 우린 그저 기다려주고 반갑게 맞아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 사랑은 기다림이고 자식 사랑은 미안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동딸 자주 오지 않아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은 끝이 없고 자식 마음은 늘 미안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